근본 없는 거지 집안이라 어쩔 수가 없구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사돈은 내 아들의 뺨을 후려치며 소금을 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아들을 보며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감히 누구 보고 거지라고 하는가. 오늘부로 내 놈이 떵떵거리는 그 가게, 그리고 내 놈이 숨쉬는 그 건물까지 전부 내 것이다. 갑과 을이 완벽하게 뒤바뀌는 짜릿한 순간.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할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5입니다. 제 10손가락 밑에는 시커먼 작물이 문신처럼 박혀 있습니다. 50년 세월 매주를 띄우고 독을 닦느라 뼛속까지 베어버린 쿰쿰한 된장 냄새. 제 치열했던 인생의 훈장이지요. 이 못난 손으로 빚은 장을 팔아 금지옥엽 아들놈을 강남 최고의 주방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 입에 넣어주려던 시간장 단지를 든 채 제 자식이 걔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꼴을 보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명인인 어미를 두고 주방 구석에서 짐승처럼 웅크려야 했던 제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식당 뒷골목의 그늘진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우리 준기가 이 애미가 담근 장맛을 보면 기절초풍을 할 텐데.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내며 주방 뒷문으로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안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이걸 요리라고 내놓은 거야. 벼락 같은 고함에 놀라 저는 들고 있던 단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열린 뒷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번쩍번쩍한 주방 한가운데서 사돈인 최 사장이 제 아들 준기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간을 다시 보겠습니다. 준기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최 사장이 아들의 멱살을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 누가 내 장인이야? 주방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지. 네,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준기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최 사장이 조리대 위에 놓인 접시를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외쳤습니다. 이게 한우 투뿔이야, 임마. 내 놈 몸뚱이를 팔아도 못 갚을 고기를 이렇게 망쳐. 시정하겠습니다. 당장 다시 만들겠습니다. 준기가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최 사장이 구둣발로 아들의 손등을 툭툭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거지 근성은 어쩔 수가 없구만. 떨어진 걸 주워 담아. 내 놈이 시골 구석에서 그따위로 배웠는지는 몰라도 내 주방에서는 안 돼. 아닙니다. 버리려고 줍는 겁니다. 준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뒤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던 주방 보조들이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습니다. 저 형은 자존심도 없나 봐. 그러게 말이야. 나 같으면 그냥 때려치웠다. 장가 한번 잘 가보겠다고 버티는 거지 뭐. 젊은 놈들의 비웃는 소리가 제 귓구멍을 파고들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단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 썩을 놈들이 감히 누구 아들을 무시해. 최 사장이 주방 구석에 있던 걸레를 집어들더니 아들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어이 이준기. 네. 사장님. 걸레를 정통으로 맞은 준기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최 사장이 턱짓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바닥에 튄 소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닦아. 행주 말고 혀로 핥아서 닦아.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준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최 사장이 아들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소리 질렀습니다. 귀까지 먹었어. 그깟 혀 놀려서 맛도 못 내는 주제에 청소라도 제대로 해야 밥값을 할 거 아니야. 어서 안 해. 아들이 주먹을 꽉 쥐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눈에서 불똥이 튀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준기야. 내 새끼가 저기서 무슨 꼴을 당하는 거야.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준기가 바닥에 엎드려 혀를 내미는 순간 최 사장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아주 개처럼 자랐네. 진작에 그렇게 기었으면 내가 좀 예뻐했겠냐. 근본 없는 놈은 매가 약이라니까. 제 아들의 등이 치욕으로 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치밀어 올라 목구멍이 타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편지마다 썼던 행복한 요리 수업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 내 금쪽 같은 자식을 머슴보다 못하게 부려먹고 있었구나. 저는 품에 안은 간장 단지를 깨트릴 듯이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도둑놈의 심보를 가진 작자들아. 내 놈들이 오늘 내 아들에게 준 모욕을 천배만배로 갚아주마. 내 아들이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내 놈들 피눈물로 되돌려 받을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저놈의 머리통을 단지로 내려치고 싶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내 아들이 더 비참해질 뿐이다. 더 확실하게, 더 처절하게 밟아줘야 한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소리 없이 뒷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제 눈물에 번져 일렁거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식당 로비에서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식당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뒷문에서 본 참상을 며느리에게라도 알리고 싶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전문이 돌아가자마자 카운터에 서 있던 최 사장과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최 사장이 미간을 팍 구기며 지배인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배인, 가게 관리 안 해. 어디서 시궁창 냄새가 난다 했더니 잡상인이 들어왔잖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금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지배인이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서며 팔을 뻗었습니다. 저는 품에 안은 단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 잡상인 아니에요. 사돈 어른 저예요. 중기 애미라고요. 제 목소리에 최 사장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돈. 누가 당신 사돈이야. 격 떨어지게 냄새나는 몸빼 바지 입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그때 안쪽 룸에서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 지연이가 또각또각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다가갔습니다. 아가, 지연아. 어머. 지연이가 질색하며 제 손을 뿌리치고는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이러고 오시면 어떡해요. 손님들 다 보는데 창피해서 정말 못 살겠네. 아가, 그게 아니라 내가 중기 주려고 장을 좀 가져왔는데. 장이고 뭐고 당장 나가세요. 지연이가 제 등을 떠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게 물 흐려지잖아요. 중기 씨 불러서 차비 줄 테니까 얼른 내려가세요. 아니, 내가 먼 길을 왔는데 물 한 잔도 안 주고 이러기냐? 아우, 정말 말이 안 통하네. 지연이가 직원들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뭐해요? 빨리 소금 가져와서 뿌리지 않고 제수옴 붓기 전에 얼른 내보내요. 그때 주방 쪽에서 소란을 들은 중기가 땀범벅이 된 채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웬일이세요? 아들이 저를 보고 놀라 달려오려 하자 최 사장의 경호원들이 아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우리 어머니야. 중기가 경호원들을 밀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중기를 거칠게 밀치자 아들이 대리석 바닥에 쾅 하고 나뒹굴었습니다. 중기야. 제가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배인이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로비 기둥 뒤에서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할머니. 제 손녀 민지가 겁에 질려 오들오들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 바닥에 쓰러진 중기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꼴값들을 떤다. 야, 이중기. 내 어미 데리고 당장 꺼져. 다신 내 영업장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중기가 절뚝거리며 일어나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로비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우리 모자를 구경거리는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냄새야? 시골 노인네가 와서 행패인가 봐.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시선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최 사장은 직원에게 소금 바구니를 받아들더니 제 등 뒤에다 대고 팍 뿌렸습니다. 퇴!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니 별거지 같은 것들이 꼬여가지고 하얀 소금이 제 머리와 어깨 위로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아들의 손에 이끌려 회전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당 근처의 허름한 여관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일을 마친 중기가 여관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들어오너라. 중기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서도 제 앞이라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아버님이 원래 성격이 좀 불같으셔서 그래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거친 손마디가 불에 대고 칼에 베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중기야, 너 이러고 살려고 서울 왔냐? 아니에요, 어머니. 저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제 가게 차리면 이 고생 다 추억이 될 거예요. 중기가 웃으며 외투를 벗어 벽에 걸었습니다. 그때 외투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기가 황급히 종이를 주우려 했지만 제가 한 발 빨랐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떼어준 진단서였습니다. 갈비뼈 실금 및 전치 3주의 타박상.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기가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른 척 해주세요. 지연이랑 민지 생각해서 제가 참는 거예요. 참아. 이걸 보고도 참으란 말이냐. 제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들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멍든 등을 쓰다듬으며 피눈물로 맹세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 방식대로 갚아주마. 피는 피로 눈물은 눈물로. 저 오만한 인간들이 내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 것이다. 더 이상 자비는 없다. 일주일 뒤 청담 한정식에서 정재계 인사를 모시는 연회가 열린 날. 저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식당 로비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오만한 인간들의 콧대를 꺾어버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국내 최대 호텔 그룹의 강승우 회장을 맞이하느라 부산스러웠습니다. 최 사장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강 회장을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누추한 곳까지 왕림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최 사장, 요즘 자네 식당 된장 맛이 일품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기대가 크네. 강 회장이 점잖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사장이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서방, 빨리 비법 된장 조림 내오지 않고 뭐해. 회장님 기다리시잖아. 주방에서 제 아들 중기가 김이 펄펄 나는 뚝배기를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중기의 손등에는 아직 지난번 폭행의 멍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중기가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 앞에 뚝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강 회장이 수저를 들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최 사장이 침을 꼴깍 삼키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떠십니까, 회장님?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백년 묵은 시간장으로 맛을 낸 겁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은 강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 사장, 자네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최 사장이 당황하여 눈알을 굴렸습니다. 맛이 천박하기 그지없군. 깊이는커녕 조미료 냄새만 진동을 해. 이따위 음식을 비법이라고 내놓다니 내 입맛을 아주 무시하는구만. 아, 아닙니다, 회장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최 사장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화풀이 대상을 찾듯 획 돌아서서 서 있는 중기를 노려보았습니다. 야, 이중기. 너 이 자식 간을 어떻게 본 거야? 똑바로 했습니다, 사장님. 시키는 대로 정량을 넣었습니다. 중기가 뒷걸음질 치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놈이 일부러 내 망신 주려고 장난질 친 거 다 알아. 최 사장이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중기의 뺨을 짝 소리나게 올려붙였습니다. 사장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중기가 뺨을 감싸쥐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최 사장은 끓고 있던 된장 뚝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새끼, 정신을 못 차렸으면 뜨거운 맛을 봐야지. 안 됩니다, 사장님. 중기가 손을 뻗어 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잇! 최 사장이 펄펄 끓는 뚝배기를 아들의 손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아! 뜨거운 국물이 튀면서 중기의 손등을 덮쳤습니다. 중기의 처절한 비명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손을 부여잡고 중기가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무슨 짓인가? 최 사장 자네 미쳤나? 강 회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최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들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엄살 피우지 마. 너 같은 놈은 화상을 좀 입어야 정신을 차리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숨어있던 기둥 뒤에서 걸어나가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최 사장이 저를 보고 인상을 구기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아니, 저 노인네가 또 왔네.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경호원들 뭐해. 당장 저 미친 할망구 끌어내. 경호원들이 저에게 달려들려는 찰나였습니다. 제 얼굴을 확인한 강 회장이 벼락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스승님. 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최 사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승님이라니요. 강 회장은 최 사장의 말을 무시하고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푹 숙였습니다. 박명희님,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대부이신 명희님을 여기서 뵙다니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사장의 눈이 찢어질 듯 커지며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인이라고. 저 거지 같은 노인네가. 저는 강 회장을 지나쳐 사색이 된 최 사장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최 사장, 내 아들이 거지 집안 자식이라 그랬나? 사사돈 어른. 그게 아니라 오해십니다. 최 사장이 뒷걸음질 치며 비굴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화상 입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최 사장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 식당 맛을 내던 그 된장.
그게 누구 손에서 나온 건 줄 아나? 설마. 그래. 바로 이 거지 노인네 손끝에서 나온 것이다. 최 사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명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 사장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더러운 손을 발로 차내며 차갑게 선포했습니다. 내 아들 손을 찢어놓고 용서를 빌어. 잘 듣거라. 오늘 이 시각부로 너희 가게에 들어가는 내 모든 장 공급을 중단한다. 아,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가게는 망합니다. 최 사장이 울상을 지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망하라고 하는 짓이다. 어디 내놈 잘난 비법으로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자. 주방 바닥에는 깨진 뚝배기 조각과 식어버린 된장이 어지럽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통과 충격으로 멍하니 서 있는 준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자, 준기야. 이런 더러운 곳에는 더 이상 있을 필요 없다. 우리는 하얗게 질린 최 사장과 경악한 손님들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식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놈들이 쌓아 올린 그 가짜 성을 모조리 무너뜨려 주마. 아들을 데리고 식당을 박차고 나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병실 안에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준기는 붕대를 칭칭 감은 손을 가슴에 올린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어떡해요? 장인어른 성격에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아들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깎고 있던 사과를 접시에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그 인간이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난리 칠 거예요. 위약금이니 뭐니 하면서 어머니 집까지 압류할지도 몰라요. 준기가 불안한 듯 몸을 일으키려다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누워있어라. 누가 압류를 당한다고 그러냐.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며 중후한 차림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아들의 안위를 부탁하며 조사를 맡겨두었던 법조계의 원로 한재만 변호사였습니다. 오셨습니까, 변호사님?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박명희님, 기다리시던 물건 가져왔습니다. 준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와 한 변호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인사드려라. 엄마가 예전에 목숨을 구해드린 인연이 있는 한재만 변호사님이시다. 변호사님이요. 준기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서류 봉투에서 두꺼운 문서 뭉치를 꺼내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난 3년간 최 사장이 직원들 임금 체불한 내역과 이중 장부로 탈세한 증거들입니다. 이 정도면 구속 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주 가지가지했구만. 재료비 빼돌려서 비자금 만든 것까지 다 있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최 사장이 주방에서 직원들을 발로 차고 그릇을 던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방 CCTV 영상입니다. 최 사장이 삭제하려고 한 걸 저희 포렌식 팀이 복구해냈습니다. 준기군이 끓는 찌개를 뒤집어 쓰는 장면도 여기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영상을 보던 준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저 혼자 끙끙 앓던 건데. 저는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엄마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준기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그 사람들은 돈이 많잖아요.
최고 로펌 써서 빠져나갈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아들의 나약한 소리에 제가 혀를 쯧 찼습니다. 준기야, 너는 내 엄마가 시골에서 장독이나 닦는 늙은이로만 보이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한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한 변호사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준기에게 건넸습니다. 자, 받아보게. 자네 어머니가 자네를 위해 평생 숨겨오신 진실일세. 준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준기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이건 강남구 청담동.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여기가 지금 최 사장 식당이 있는 건물이잖아요. 제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건물 주인. 최 사장이 아니라 바로 나다. 네, 어머니가 건물주라고요. 준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놀랄 것 없다. 네가 일하던 그 건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빌딩 두 채도 다 내 명이다. 평생 장 팔아서 번 돈이랑 땅 보상받은 돈으로 하나씩 사모은 거야. 준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서류를 적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 가난한 줄 알고 그 수모를 다 참았는데 바보 같은 놈. 네가 기죽을까봐 말 안 한 거다. 돈 믿고 거만해질까봐 내 힘으로 일어서길 바랐어. 저는 손수건을 꺼내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거들었습니다. 준기 군, 강승우 회장님께서도 연락이 왔네. 자네와 함께 호텔 요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싶다고 하시더군.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자네를 위해 최고의 주방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 제가 감히 그래도 될까요? 저 같은 놈이. 준기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라. 너는 대한민국 최고 명인 박순자의 아들이야. 실력도 있고 백도 있는데 뭐가 무서워. 준기가 울먹이며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진짜 잘할게요. 다시는 어머니 마음 아프게 안 할게요.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강남의 빌딩 숲이 붉은 노을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최 사장 내 놈이 내 건물에서 떵떵거리는 꼴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 아침 내 놈이 받게 될 해지 통보서가 아주 볼만할 게다. 기대해라. 내 아들이 흘린 눈물만큼 내 놈 피를 말려주마. 석 달이라는 시간은 계절을 바꾸기에도 짧지만 사람의 인생을 뒤집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가장 목 좋은 자리에 3층짜리 웅장한 기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입구에는 박순자 명인가라는 현판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식당 앞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여기가 그 전설의 장명인이 차린 식당이라며. 줄이 끝도 없네. 새벽부터 와서 기다린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손님들의 기대 섞인 웅성거림이 제 귀에는 천상의 합창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곱게 빗어넘긴 쪽진 머리에 빳빳하게 풀먹인 못이 적삼을 입고 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오픈 준비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새하얀 조리복을 입은 준기가 늠름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주방장이 아니라 마치 장군 같은 기세였습니다. 그래, 떨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해라. 내 실력이면 충분하다. 네. 어머니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기가 주먹을 불끈 쥐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화려한 화환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승우 호텔 그룹 회장님께서 보내신 화환입니다.
직원들이 사람 키만한 화환을 입구에 배치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곧이어 강 회장이 직접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명희님,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직접 와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이 껄껄 웃으며 준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셰프, 오늘 내 입맛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투자금 회수할 걸세. 자신 있습니다, 회장님. 영혼을 담은 요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기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픈 키친 안에서 준기의 지휘 아래 요리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치익 고기 굽는 소리와 도마 위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가 경쾌한 리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요리인 맥적 구이와 된장찌개가 강 회장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강 회장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뜬 강 회장이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잠시 후 강 회장의 눈에서 감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맛이 바로 이겁니다. 화려한 기교 없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내는 이 깊이 정말 대단합니다. 강 회장의 극찬에 주변 테이블에서도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 된장찌개 예술인데 3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칭찬 소리에 준기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장하다 내 새끼. 저 귀한 손을 가지고 그동안 구정물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꼬? 그때 매니저가 제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명희님, 입구에 좀 곤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누구냐? 그게 며느님이라는데요. 들여보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내가 나가마. 식당 입구로 나가보니 며느리 지연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비키라니까. 내가 여기 사장 와이프야. 감히 누구 앞을 막아. 지연이가 핸드백으로 직원의 가슴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님, 개업식을 하면 며느리한테 제일 먼저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장도 안 보내고 이게 무슨 경우예요? 뻔뻔하기가 쇠가죽보다 더한 물건이었습니다. 며느리라니. 내 며느리는 내 아들 뺨 맞을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지 너처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다. 어머님, 지난번엔 아버지가 흥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가족끼리 왜 이래요 진짜. 지연이가 억울하다는 듯 발을 동동 구르렀습니다. 가족. 내 아비가 내 아들 손등을 짖을 때 우리는 이미 남남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가게는 요새 파리만 날린다지. 제 말에 지연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건물주로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장 공급을 끊어버리자 최 사장의 식당 청담은 폐업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아빠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깟 식당 금방 망하게 할 거라고요. 지연이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나온 준기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걸어왔습니다. 지연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준기 씨, 당신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지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준기가 예전에 그 주눅든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돌아가. 그리고 법원에서 보낸 서류나 잘 확인해. 곧 이혼 소장 날아갈 테니까. 뭐? 이혼? 당신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지연이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뭐하냐?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끌어내라. 네, 알겠습니다. 건장한 직원들이 지연이의 양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거 나 놓으라고.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지연이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식당 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준기가 한숨을 내쉬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좋은 날에 소란을 피워서. 아니다. 액땜했다 쳐라.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구나. 그날 저녁 마감이 끝난 식당에서 우리는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요리 비평가 협회장이 준기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준기 셰프, 올해의 가장 주목받는 셰프로 선정되신 걸 미리 축하드립니다. 협회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기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식당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고 강남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기야, 내 어머니, 행복하냐? 네, 꿈만 같아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준기가 제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돈도 명예도 다 좋지만 네가 웃으니까 이 애미는 더 바랄 게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구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기 위해 얼마나 끔찍한 독을 품고 있는지 말입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아들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성공의 기쁨이 안착한 지 반년이 흐른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화롭던 식당에 난데없이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한두 대가 아니라 예약실 전화기 5대가 동시에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명인가입니다. 매니저가 상냥하게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 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음식물 쓰레기라니요.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매니저가 수화기를 붙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들도 전화를 받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약 취소요. 오늘 저녁 단체 손님 말씀이십니까? 이유라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요. 직원들이 툭 끊긴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준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들 그래? 분위기가 왜 이래? 매니저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셰프님,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난리가 났습니다. 준기가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가득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충격 단독명인 아들의 두 얼굴, 장인의 비법 훔쳐 달아난 배은망덕한 사위, 박순자 명인가의 육수 비결은 화학 조미료 범벅.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준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을. 그때 식당 입구에서 확성기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물러가라. 도둑놈의 식당은 당장 문을 닫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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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서 밖을 내다보니 머리띠를 두른 시위대 수십 명이 식당 정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기의 얼굴에 붉은 X표를 한 피켓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식당 주인은 장인을 폭행하고 기술을 훔친 파렴치한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가게 팔아주면 안 됩니다. 준기가 창백해진 얼굴로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내가 나가서 따져야겠어. 제가 아들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나가지 마라. 지금 나가면 저 사람들한테 먹잇감만 던져주는 꼴이다. 하지만 어머니, 저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날조를 할 수가 있어요. 준기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양복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식약처에서 나왔습니다. 위생 불량 민원이 접수되어 긴급 점검하겠습니다. 비키세요. 공무원들이 신발도 갈아 신지 않고 주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위생복 입으셔야 합니다. 외부 신발 신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준기가 막아섰지만 조사관은 아들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키라니까. 지금 증거 인멸하려고 시간 끄는 겁니까? 다 뒤져. 조사관들이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열고 잘 정돈된 식자재들을 바닥으로 꺼내 던졌습니다. 깨끗한 도마 위를 구둣발로 밟고 다니며 꼬투리를 잡으려 혈안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유통기한 표시가 왜 이래? 직접 담근 장이라 표시가 없습니다. 제조일자는 여기 장부에 다 적혀 있습니다. 시끄러워. 표시 위반으로 다 압류해. 조사관이 멀쩡한 장독에 빨간 압류 딱지를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어머니가 3년을 숙성시킨 겁니다. 준기가 장독을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당하고 싶어? 조사관이 준기의 팔을 비틀어 떼어냈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환불을 요구하고 직원들은 구석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걸려있던 대형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최 사장이 휠체어에 앉아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최 사장님, 사위에게 폭행을 당하고 기술까지 뺏기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최 사장이 짐짓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제가 친아들처럼 키웠는데 제 비범 노트랑 가게 금고를 털어서 도망갔습니다. 말리다가 이렇게 맞아 전치팔주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최 사장이 붕대 감은 다리를 들어 보이며 오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나쁜 놈이 만든 음식은 가짜입니다. 제발 저 억울한 늙은이를 도와주십시오. 뉴스를 보던 준기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준기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준기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내 최지연이었습니다. 준기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네가 아버지 좀 말려봐. 이게 말이 되니? 수화기 너머로 지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러워 도둑놈아.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 쓰러진 거 안 보여. 당장 가게 문 닫고 수익금 다 내놔. 안 그러면 이혼 소송 걸고 민지 평생 못 보게 할 거야. 뭐라고? 민지를. 그래. 아동 학대범 아빠한테 딸을 보낼 것 같아.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줄 테니 각오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기가 비틀거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준기야. 왜 그러냐? 제가 놀라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을 못 쉬겠어요. 준기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바닥으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준기야, 정신 차려. 여기 사람 살려요. 119 불러. 제가 아들을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기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며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억울해요. 저 진짜 안 그랬는데. 준기가 제 옷자락을 쥐어뜯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안다. 엄마가 다 알아. 말하지 마라. 제발 숨 쉬어. 구급 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실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식당 밖에서는 여전히 시위대의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속하라. 구속하라. 응급실 복도에 앉아 수술 중이라는 불이 켜진 전광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은 아들이 흘린 식은땀으로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법조계 원로한 변호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명희님, 중기구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수술 들어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한 변호사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최 사장 그자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인터넷 여론몰이에 가짜 민원까지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호텔 그룹 주주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강 회장님 해임안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퍼런 도끼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내명희님, 준비해둔 거 지금 터뜨립시다. 아직 시기가 좀 이르지 않습니까? 재판까지 가서 확실하게 밟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 숨통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법이고 재판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수술실 문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까? 아니요. 자신이 쌓아 올린 그 가짜 명예가 바닥에 처박히는 겁니다. 내일 아침 8시 대한민국 모든 뉴스에 그 인간의 추악한 민낯을 생중계해버리세요. 숨겨둔 영상, 조작된 장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까발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한 변호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중기의 핸드폰을 꺼내 꽉 쥐었습니다. 액정에는 웃고 있는 손녀 민지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최 사장, 그리고 며느리 지연아. 내년 놈들이 건드린 게 누군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마. 지옥이 어떤 곳인지 내일 아침 눈 뜨면 알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8시 병원 휴게실 TV 앞. 저는 핏발선 눈으로 뉴스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재만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옵니다, 명희님.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속보입니다. 유명 한정식당 갑질 논란의 진실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제보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줄 알았던 장인이 사실은 사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는 증거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최 사장의 주방 내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를 중기의 손등에 들이붓는 장면,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핥게 하는 장면, 그리고 중기를 발로 차며 폭언을 퍼붓는 음성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악마야. 저렇게 맞으면서 일했다고.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화면 속 앵커가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최모 씨가 주장했던 비법 육수는 시중에서 파는 조미료를 섞어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사위 이모 씨는 국가공인 명인의 정통 후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제게 서류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인협회에서 방금 공식 성명서를 냈습니다. 중기군이 명인님의 유일한 수제자임을 인증했습니다. 이제 여론은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TV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봤냐 중기야. 사람들이 이제야 내 진심을 알아주는구나. 같은 시각 최 사장의 VIP 병실. 당장 꺼버려. 최 사장이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발악했습니다. 아빠 어떡해. 기자들한테 전화가 빗발쳐. 우리 집 앞에도 카메라가 쫙 깔렸대. 며느리 지연이가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 그 늙은이가 뒤통수를 쳐.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변호사 불러. 김앤장이고 뭐고 다 사오란 말이야. 최 사장이 링거줄을 뜯어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영수 씨, 당신을 특수폭행 및 사기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최 사장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최 사장이 형사의 팔을 물어뜯으려 하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되고 싶습니까? 조용히 따라오시죠. 아빠. 지연이가 울면서 최 사장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비켜. 변호사 선임해서 뺄 테니까 너는 가게 가서 금고부터 챙겨. 최 사장이 딸을 밀쳐내고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식당 청담의 사장실. 지연이는 금고를 열어 닥치는 대로 현금과 서류를 가방에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빨리. 압류 들어오기 전에 다 빼돌려야 해. 미국으로 튀든지 해야지. 그때 제가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나? 어머님. 지연이가 쏘스라치게 놀라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가방에서 5만원권 지폐 다발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당장 나가요. 지연이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뭉치를 구두굽으로 지니기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 아버지 구치소로 넘어갔다. 도망갈 생각 말고 죗값 치를 준비나 해라. 웃기지 마요. 우리 아빠 금방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게랑 건물 다 우리 거거든요. 아직 등기 이전 안 했잖아요. 지연이가 도끼를 품고 대들었습니다. 제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래. 건물은 아직 법적 공방 중이라 치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지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무자 최영수, 채권자 박순자. 이게 뭐예요? 너의 아버지가 사업 확장한다고 사채 쓴 거 알지? 급전이 필요해서 명동사채 시장 큰손한테 빌린 돈 50억. 그 채권 내가 다 샀다. 지연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님이 무슨 돈으로. 내가 말했지. 난 장만 파는 늙은이가 아니라고. 이제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자 내 아버지의 최대 채권자다. 즉시 상환 안 되면 내 아버지 재산은 물론이고 내 명의로 된 아파트랑 차까지 전부 경매로 넘길 거다. 아, 안 돼요. 그건 내 건데. 민지랑 살 집은 남겨줘야죠. 지연이가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었는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민지 봐서라도 제발이요. 지연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민지, 그 귀한 손녀 이름을 내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라. 네가 준기한테 뭐라 그랬지? 감옥에 보내겠다고. 평생 딸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했지. 그때는 제가 미쳐서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면 용서가 되나? 내 아들은 그 말 듣고 충격받아 심장이 멎을 뻔했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빈털터리가 돼서 길바닥에 나앉는 게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껴봐라. 저는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끌어내. 그리고 즉시 압류 딱지 붙여. 숟가락 하나도 남기지 마.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검은 양복을 입은 집행관들이 우르르 들어와 사장실 집기들의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거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지연이가 가방을 끌어안고 발악했지만 건장한 남자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
며느리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경찰차에 실려가는 최 사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 있는 한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명희님. 중기군이 깨어났습니다. 의식도 또렷하고 고비는 넘겼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중기야, 엄마가 해냈다. 이제 그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해. 네가 흘린 눈물 다 닦아줄게. 저는 눈물을 훔치고 당당하게 사장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최 사장의 식당 건물이 법원 경매를 통해 최종 처분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폐허처럼 변해버린 청담 한정식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비서가 열어주는 우산을 받고 저는 품격 있는 옥색 한복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앞에는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집기들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옆에 빗물에 젖은 생쥐꼴을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갈 곳이 없어 옛 가게 앞을 서성이던 최 사장이었습니다. 저를 본 최 사장이 흙탕물에 무릎을 꿇으며 기어왔습니다. 사사돈 어른, 오셨습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최 사장이 제 꽃신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더럽다는 듯 발을 빼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 안 놓나? 누가 자네 사돈인가? 우린 이제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닐세.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죽을 때까지 개처럼 충성하겠습니다. 최 사장이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건물 귀퉁이에 쪽방 하나만 내주십시오. 거기서 먹고 자며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제발 이 늙은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의 비굴한 모습에서 예전의 오만방자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최 사장, 자니가 왜 이 꼴이 된 줄 아나? 제가 욕심을 부려서 주제넘게 명희님을 못 알아봐서 그렇습니다. 아니, 틀렸네. 저는 허리를 숙여 그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니가 내 아들의 뺨을 때렸던 그 순간, 바로 그때 자네 인생은 끝난 걸세. 내 자식 존엄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이제 뼈저리게 알겠나? 최 사장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명희님, 제발 더 이상 내 눈앞에 띄지 말게. 다음번엔 변호사가 아니라 지옥사자를 보게 될 테니. 제가 손짓하자 경호원들이 최 사장을 양옆에서 끌어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가게야. 이거나. 최 사장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굉음과 함께 굴착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최 사장의 이름 석자가 새겨진 거대한 간판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산산조각 난 간판 위로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새로 걸리는 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자 나눔터. 이제 이곳은 배고픈 이웃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무료 급식소가 될 것입니다. 탐욕으로 얼룩졌던 장소가 나눔의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속 응어리가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시골 본가의 마당. 수백 개의 장독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잠자리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메주가 아주 잘 떴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중기가 하얀 곰팡이가
예쁘게 핀 메주를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고 눈빛은 생기로 반짝였습니다. 어디 보자. 뭐냐? 냄새가 아주 구수하구나.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제가 아들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칭찬했습니다. 마당 한편 평상에서는 반가운 손님들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박명인, 자네 된장 맛은 정말이지 국보급이야. 강승호 회장이 풋고추를 된장에 푹 찍어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옆에 있던 한재만 변호사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맛을 보려고 서울에서 새벽부터 달려왔지 않습니까? 최 사장 그 친구는 감옥에서 콩밥 먹으며 이 맛이 사무치게 그립겠어요. 한 변호사의 농담에 모두가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마당 입구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손녀 민지가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구속되고 친권이 박탈되면서 민지는 이제 우리 품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 왔니? 준기가 달려가 딸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진짜 우리 딸 최고네. 준기가 민지의 볼에 입을 맞추며 행복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을 견뎌내고 비로소 찾은 평화였습니다. 준기가 민지를 내려놓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냐?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그리고 진짜 요리가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준기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포기하냐? 명심해라. 진정한 맛은 혀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 그게 우리 가문의 비법이다. 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준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장독대 너머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어떤 비싼 향수보다 향긋한 삶의 냄새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실한 맛과 깊은 사랑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 기막힌 복수국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우리의 맛있는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장독 뚜껑에 비친 제 얼굴이 오늘따라 참 고와 보입니다. 오늘 박순자 명인의 시원한 복수국 어떠셨나요? 50년 묵은 시간장처럼 인생의 깊은 맛은 결국 오랜 인내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금 혹시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못생긴 메주가 뜨거운 아랫목과 차가운 바람을 견뎌야 비로소 세상 둘도 없는 명품장이 되듯 지금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눈물도 언젠가 가장 빛나는 인생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혹은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오늘을 버텨낸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진정한 명인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면서 고생한 자신을 토닥여주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우리 주변의 인생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 오디오북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을 기다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